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해양지역 방제대책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재과 박현희 주무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현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현희 주무관입니다. 예, 경찰서에 계시는데 우리 박현희 주무관님, 주무관이시면 어떻게 경찰관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일반직입니까? 어떻게 되신 거죠? 네. 저는 일반직 중에서도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예, 해양경찰은 크게 경찰직 90%와 기술직 10%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은 해양오염방재과와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제가 속해 있는 해양오염방재과는 선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해양수산직, 환경 분야의 환경직, 기름 등 화학 분야를 잘 알고 있는 화공직, 이렇게 세 분야의 직원들이 각자 전문 지식을 업무에 적용시키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현희 주무관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실까요? 네. 바다에서는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오염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으로 인한 오염사고는 해양환경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에 들어가서 유수분리장치, 소각기, 분뇨처리 장치 등 해양오염 방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되면 막대한 환경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장 양식장이 오염되어 재산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런 피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주무관님께서 지금 여성분이시잖아요? 우리 박현희 주무관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선박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처리도 하고 점검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통 2인 1조로 들어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전략이라고 하니까 무슨 전쟁이라는 단어가 또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데, 왠지 전략 좀 이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대처들이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변의 어장, 양식장이나 해수욕장 등 민감자원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방제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름 유출 상황을 미리 가정하여 방제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주기적으로 방제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선박의 종류 및 당시의 해상 기상 상태 등 여러 요소에 의해서 방제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해경은 관계기관,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로 방제 대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방제 전략을 도출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제대책협의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제대책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협의회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인천지역 방제대책협의회는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20개 기관 단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협의회는 해양오염 사고를 대비하여 연 1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제 전략과 방제 조치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지원에 관한 업무를 공유하고 주요 오염 사고 시 회의를 개최하여 방제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함께 협의회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염 사고 해역에서 유처리제 살포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해경 단독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적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 이런 민감한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또한 방제 작업 시 해경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 대응이 부족할 때 협의회를 통해서 원활하게 방제 자원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모임이 어려서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서면으로? 그럼 어떤 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서면에? 네, 오염사고 발생 시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 오염사고 규모별 인력과 방제장비 동원 범위, 해안에 기름이 부착할 경우 해경이 지자체의 방제 자재와 기술 인력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인천 지역 해양오염 사고 현황 및 주요 사고 사례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천 해역에서 오염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다른 지역과 달리 어떤 어려운 점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인천 지역을 포함한 서해 해역은 남해나 동해와 다르게 조석간만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 말은 조류의 흐름이 빠르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렇죠. 예, 인천 해역의 빠른 조류는 속도가 3.6노트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속 6.7km 정도인데요. 조류의 속도는 노트라는 단위를 쓰는데 쉽게 말해 시간당 1850m를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류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고 시 기름의 확산도 빠르게 진행되어 해안으로 빨리 달라붙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 회수 작업에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물 이렇게 조류 속도가 3.66노트가 뭐 시속 6.7km 뭐 얼마 뭐 그렇게 빠르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물이 이렇게 조수 간만의 차로 물이 이렇게 막 6.7km로 흘러가는 게 이게 느린 속도가 아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자, 뭐 여하튼 마지막으로 주무관님, 뭡니까 이게 좀 오염 사고가 해역에서 좀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더욱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나날이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해양 환경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 그러면 뭐 또 뭐 말씀하시려고요? 아니요. 아닙니까?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응원은 뭐 많이 합니다. 네. 서로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하시는 공무원분들 또 관계자분들 솔직히 실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희 프로에 인터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아무튼 뭐 힘든 일은 없으시고요. 주무관님 그쪽에. 네, 괜찮습니다. 예. 그 선박에도 안에 2인 1조로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안전 항상 신경 쓰시면서 일하시고요. 항상 또 고생이 많으신데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이야기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재과 박현희 주무관과 함께 했습니다.